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 자세를 아무리 연습해도 실제로 물에 들어가야 진짜 수영을 배우게 되죠.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의 물에 처음 발을 담그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이 물과 친해지기보다는 더 깊은 물에서 살아남는 방법부터 가르치려고 하시는 실수를 범하시는 거죠. 오늘은 초등학생이 이렇게만 하면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될 수 있는 특별한 학습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인재 영어의 최효섭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단순히 기초교육의 시작이 아니라 평생 학습력을 결정짓는 황금기라는 것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선행학습에 집중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어떻게 배우는가에 집중해야 하는 특별한 때거든요. 오늘은 왜 초등학교가 학습의 황금기인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더 좋은지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가 학습의 밑바탕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공부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죠. 그 이전에는 놀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이 학습에 대한 태도와 감정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그 감정이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해서 느꼈던 그 감정의 연속선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재미있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바로 호기심이나 탐구심, 그리고 성공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이 시기에 형성된 학습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 평생 학습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때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입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이고 실패에 대한 위험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이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황금기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 요약하는 방법, 외우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학습 기술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떠한 환경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커지면 이러한 실험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학습 방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는 읽기나 쓰기, 세마기와 같은 기초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기초 능력이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되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언어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풍부한 어휘력과 독해력을 길러주면 이후에 모든 과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관찰하는 능력, 분류하는 능력 등 기초 사고와 관련된 기술들도 이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이런 능력들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공부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를 배우는 메타 학습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메타 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메타 학습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는 상황을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외우는 것은 공부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초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학생은 3학년 때 영단어를 외우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암기법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단순히 반복해보기, 우리가 말하는 깜지이죠. 둘째 주에는 그림하고 연결해 보는 거, 셋째 주에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 넷째 주에는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 이렇게 4가지를 한 달 동안 일주일에 걸쳐서 계속 다른 방법을 채택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각 방법의 효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자신에게는 그림과 연결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조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학년까지 이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했고 성과는 당연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암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를 위한 공부의 힘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런 메타 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또 투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형성된 학습 전략이 이후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무엇을 공부할지만 배우고 어떻게 공부할지는 배우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습의 비밀은 바로 이 어떻게에 있습니다. 또 학습 능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지속적인 집중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도서관 방문해 보기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들어가고 나올 때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기록하고 부모님께 보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을 스스로 축하하고 가족이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물리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만큼 성취감이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와, 내가 들어갈 때 2시였는데 지금 나올 때 5시네? 그러면 나는 3시간이나 집중을 한 거야 라고 스스로도 바로 알 수 있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공부를 위한 이 공간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방법을 제안했고 이걸 따랐던 친구들이 집중력에 있어서 한 80% 이상이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형성이 되면 이 또한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집중 시간을 늘려주세요. 처음에는 10분, 15분, 20분, 1시간 이런 식으로요. 점진적으로 늘려주면 마음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학생들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소음에 약하고 어떤 친구는 시각적 자극, 어떤 친구는 배고픔에 유달리 약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몰입 상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즐겁기만 하잖아요. 그 특별한 상태를 공부라는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느꼈던 내가 스스로 공부해낼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도서관에서 얻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짜릿한 상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초등학교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실험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에 대한 샘플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암기 전략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연결하거나 이야기 만들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몸으로 좀 표현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감각을 사용할 때 가장 외우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또 효과가 좋은지를 다양한 방법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독서 방법에 있어서는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방법, 그림을 그려보는 거, 질문을 해보는 거, 또 친구들과 주인공의 감정을 대입해서 역할놀이 해보는 그러한 독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또 다양한 방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머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또 휴식 시간 또한 타이머로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휴식 시간도 당당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먼저 목록을 정하고 이 일을 다 수행했을 때 V 표시로 하나씩 없애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상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이 영역에서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는 이러한 보상을 나에게 주고 싶어 라고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고 달성했을 때 그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작지만 즐거운 이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환경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소음 수준이에요. 완전히 무음일 때 집중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백색 소음 정도, 그러니까 잔잔한 소음이 있을 때 집중이 잘 되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전 도움이 잘 돼요.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몰입도가 높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소음과 관련해서도 다시 공부 장소로 또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책상에서나 바닥에서 아니면 나는 서서 아니면 나는 바깥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집중이 잘 돼 라는 것을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도 아침에 잘 되는 친구, 점심 먹자마자 잘 되는 친구,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할 때 다음에 가이드를 따라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 단위로 한 가지 방법씩 시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일매일 바꾸면 이 능력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어지면 다양한 방식을 연습해 볼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험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재미있게 기록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봤는지,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취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한 영역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땠는지, 이건 어떠한 긍정적인 경험을 나에게 주었는지를 대화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유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면요, 초등학교 시기는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두 번째는 다양한 학습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세 번째는 기초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발달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는가 보다 어떻게 배우는가가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초등학교 시기에 선행학습에 지나치게 몰두하시기보다는요, 자녀가 다양한 학습법을 실험해보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학습 능력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지지자와 응원자 그리고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상으로 바른 인재 영어의 최요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